조지프 콘레드의 어둠의 심연.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문명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마주하게 하는 아주 어두운 심연으로의 여정이죠.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이나 도덕, 이런 안전장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순간에 전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어둠의 심연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문명의 약속, 제국의 현실.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아프리카가 아니라 문명의 심장부, 런던의 템스강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라는 한 선원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이죠. 주인공 말로가 이런 상상을 해요.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여길 처음 봤을 때 영국도 그냥 미개하고 어두운 땅이었겠구나. 지금 자기가 아프리카를 보는 것과 똑같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둠의 장소라는 건 계속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정복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금은 문명의 심장인 런던조차도 한때는 누군가에겐 어둠의 심연이었다는 아주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바로 이곳 콩고 자유국이 말로의 여정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벨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2세라는 왕 개인의 땅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이 왕이 이 땅에 진보와 문명을 가져다 주겠다고 아주 거창하게 약속했거든요. 자, 거세요. 약속은 뭐였죠? 문명화 사명, 노예 무역 종식.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현실은요? 잔혹한 착취, 대규모 노예화, 체계적인 만행.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괴리. 이게 바로 문명의 이름으로 저지러진 야만.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적인 배경입니다. 1000만 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레오폴드 왕의 통치 아래서 고무랑 상아를 캐기 위한 강제노동, 학살, 질병으로 죽어간 콩고인들의 숫자예요. 추정치긴 하지만요. 결국 그 고귀하다던 약속의 대가가 1000만 명이 넘는 목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섹션. 강을 거슬러 광기 속으로. 이제 말로는 증기선 선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문명의 경계선을 넘어서 진짜 광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로가 아프리카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본 건 정말 지옥 같은 풍경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노동자들, 병들었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죽음의 숲, 심지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산에다 대고 대포를 쏴대고 있었죠. 근데 제일 귀귀했던 건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먼지 하나 안 묻은 새하얀 옷을 입고 태연하게 장부를 정리하던 회계사였어요. 유럽에서 들었던 그 문명화 사명이라는 건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중앙기지에 도착했더니 이번엔 말로가 탈 증기선이 물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석 달이나 발이 묶이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말로가 순례자라고 부르는 탐욕스러운 회사 직원들이었는데 오로지 상아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남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바로 커츠. 세 번째 섹션, 전설의 인물 커츠. 네, 말로는 커츠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커츠는 이미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계사가 말해요. 그는 1급 요원이야. 다른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 상하를 더 많이 보내지. 이건 그냥 일을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죠. 시스템에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강을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커츠에 대한 평가는 더 엄청나져요. 어떤 러시아인 무역상은 그분이 제 마음을 넓혀주셨다고까지 말하거든요. 이제 커츠는 상하 수집가를 넘어서 시인이자 예술가, 철학자, 말 그대로 유럽 문명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로가 우연히 커츠가 쓴 보고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원주민들을 어떻게 문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고상한 글이었죠. 그런데 그 보고서 맨 마지막에 커츠가 직접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모든 짐승들을 몰살하라. 드디어 그 위대한 전설 뒤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어둠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공포다. 자,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말로는 마침내 어둠의 심장부, 커츠가 있는 내부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말로가 드디어 커츠의 왕국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르네상스 천재는 없었어요. 대신 그를 맞이한 건 울타리에 장식처럼 꽂혀있는 바싹 마른 사람들의 머리였습니다. 그 위대한 전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끔찍한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커츠의 기지에서 본 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을 향해 꽂혀있는 반역자들의 머리들, 그리고 현지 부족들에게 거의 신처럼 숭배받고 있는 커츠. 정작 그 자신은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 완전히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른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커츠가 문명을 그냥 버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돼서 자신만의 잔혹하고 뒤틀린 악몽 같은 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포다, 공포다. 이게 바로 커츠가 말로의 증기선 위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가 들여다본 그 심연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 본성 그 자체에 대한 최종 판결 같은 말이었죠. 마지막 5번째 섹션, 어둠을 감추는 거짓말. 유럽으로 돌아온 말로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에서 본 것들, 그리고 커츠의 마지막 말이 유령처럼 그를 따라다녔죠. 말로가 브뤼셀로 돌아가서 커츠의 약혼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커츠를 여전히 위대한 인도주의자, 천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가 줬었던 그 지옥과는 완전히 단절된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묻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나요? 진실은 뭐였죠? 공포다, 공포다 였죠. 하지만 말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라고요. 그는 차마 그 끔찍한 진실로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말로는 문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이라는 세계가 저 깊은 곳의 어둠, 그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그 진실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명은 대체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만약 우리가 애써 지키려는 이 문명이라는 게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어둠의 진실을 마주할 힘도 없어서 그것을 덮기 위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과연 얼마나 단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